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노원구에서 모 국회의원의 부인 A씨하고 또 딸 릴 보조강서로 쓰면서 7년 동안 우리 이 지역에 어떤 독점적으로 상담 그런 어떤 보조금을 받아왔던 것들을 저희가 함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7년 동안 했었는데 또 하나 이제 횡령 문제까지 사실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횡령이 사실인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오늘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원시 국회의원의 부인 A 씨가 그 4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시죠? 지금 그 4군데가 242개 그 경로당 중에서 이제 3군데가 이제 노원 그 을 지역구에서 이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노원병에서 했다고 하는 송암 경로당이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알게 돼서 이 문제를 이제 집중 취재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송암 경로당도 사실 원래는 그 우원시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왜 이게 다시 이게 이쪽으로 변경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원래 주공 7단지 그 경로당에서 했어요. 중계 주동 7단지에서 하기로 했던 건데 경로당에 내부 사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제 옮기게 됐군요. 네,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 이제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이제 위원님께서 나오셨는데 사실 위원님이 이거를 한번 제기했고 또 이제 저 지역에서 시민단체가 이거 정보 공개 요청하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는 전부 다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죠. 이 송암 경로당 관련해서 전부 다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자료를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죠? 내가 자료 받았을 때는 송암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송암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진이 달랐어요. 우선 사진이 제출된 사진이 다 송암이라서.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러 이제 제가 다녔거든요. 한번 이제 그거를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이 송암에서 했다 그러고 실제 그 돈의 집행도 여기 보면 송암이라는 사진을 여기 다 해서 첨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각 모든 단지를 이제 다 전수 조사를 갔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 나머지 3군데는 일단 횟수를 문제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군데는 했구나 라고 이제 확인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다 경로당이 폐쇄 상황이라서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해서 회장들한테 만나러 갔죠. 근데 이제 송암 경로당에다가 전화를 하고 한번 그 문의를 하니까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팥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갔죠.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사진을 이제 보여줬어요. 저희가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우리 이런 사람 없다. 남자도 없다. 무슨 할아버지가 있냐. 우리 경로당에는 여자들 할머님밖에 없는데 무슨 저기 할아버지들이 있냐. 이건 날조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집중 이제 취재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송암 경로당 1회, 그 다음에 2회, 송암 경로당 3회, 4회, 5회, 6회 이렇게 해갖고 사진까지 전부 다 있었는데 송암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한 적이 없다. 네. 우리는 여긴 할아버지도 없고 이 시설도 그러니까 송암 경로당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우리 집하고 완전 여기 경로당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주택가에 있는 이게 경로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데 우리 위원님이 이거를 2월 달에 2월 한 며칠경에 제기를 하신 거죠? 2월 중순에 제기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이제 지금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저희가 2월 그러니까 2020년 2월 그 6일 날 이제 지역 연합 신문에도 여기 이제 그 국회의원 부인 A 씨가 이렇게 인터뷰까지 나왔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송암 경로당의 경우 전시 공간이 없어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 주민센터에 전시를 했는데 어르신들도 주민들도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전시 일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부인께서도 이 송암 경로당에서 했다. 너무 좋다 호응이. 이렇게 해서 이미 인터뷰를 했는데 2019년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했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문을 갖고 실제 이때 했나를 이제 찾아보러 이제 간 거죠. 갔더니 이제 안 했다 그랬고
이거를 이제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결과 보고서를 2019년에 다 내고요. 여기 아까 얘기한 여기 이 소장이 네, 소장. 신 소장이 이제 보고했던 이 인터뷰는 언제였냐면은 2020년 올해 2월 달에 2월 달에 한 그겁니다. 저기 인터뷰예요. 그리고 제가 조사로 간 게 한 9월이나 올해 9월 정도 갔거든요. 제가 조사를.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조사하기 전까지는 송암이라고 돼 있던 겁니다. 돈도 이렇게 받아갖고 아무도 송암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돈이 이렇게 집행이 됐고요. 근데 이제 내가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안 했다 그래서 이제 내 의원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 송암에서 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 그 증거가 자 이게 모르고서 했다고 할 수 없는 게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 회기에는 마지막 이 장면이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에요. 맞아요. 이 장면. 자, 여기 마지막 회는 마지막 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회원들이 전부 교육생들이 전부 같이 전시회를 하고 하는 게 발표하는 게 마지막 행사예요. 근데 알다시피 여기 송암 6회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사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강사도 없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근데 또 이상하게 보면 여기다가 송암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다른 데서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 회원들이 바보가 아닌데 회원들이 참석해놓고 우리 아닌데요 라고 해서 당장 바꿨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하지도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아닌데 이거 잘못 썼는데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송암이라고 해놓고 전시를 했냐 이거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따라서 마지막 전시회는 전시회 한 거는 이 신문에도 나왔어요. 송암에서 했다. 송암 경로당에서 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사진도 송암 경로당이라고 했긴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정부에다가 이 서류를 제출할 때는 송암 경로당이다. 인터뷰도 송암 경로당이다. 회계도 송암 경로당이다. 근데 송암 경로당에 갔더니 진짜 한 적도 없고 거기는 할아버지들도 없는 상황에서는 아니다. 다른 데서 했다. 글쎄 이게 도대체 의혹이 아니면 이게 아니면 이게 좀 헷갈리는 문제이긴 하네요. 그렇죠? 여기 송암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송암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 자료를 받고 또 시민단체에서 받을 때도 이 자료가 그대로 나왔다니까요. 지금. 저희가 또 문제를 제기했던 결과 중에 하나 보게 되면은 다른 모든 사업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플랜카드비를 플랜카드를 갖다 걸어서 이제 회원들 모집하고 홍보하는 이제 사진을 갖다 여기 게시했는데 여기 송암만 플랜카드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여기 송암 외부 현수막 사진 누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빙서류 없이 송암의 돈을 현수막비를 가져간 거예요. 만약에 했다 그러면 송암 현수막이 있었겠죠, 그죠? 비용은 처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비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현수막 사진은 없다 또. 그렇죠. 사진이 없는데 왜 송암만 사진이 없겠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송암에서 했다는 걸 알고서도 이미 이렇게 보고서를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거를 조사해달라고 이제 네. 의뢰를 하고 나서 보니까 한 달 동안의 기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기 노원구에 와서 뭘 조사하고 이런 건 있었나요? 예, 와서 했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도 이 노원에 왔었나요? 그렇죠. 여기 와서 한 달 이상 조사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10월 20일 날 저희가 이걸 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1차 결과 나온 것이 12월 9일자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경찰 수사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환수 조치하고 감사 등 행정 조치를 이제 의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서울시에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전화를 했어요. 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이거를 이제 노원구 감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보니까 노원구의 구청장이 관련된 사건인데 노원구 구청에 든다는 것이 자기네들도 좀 말이 안 맞아서 생각하는지 처음에 공문을 보냈다가 공문을 회수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서울시에서 직접 지금 감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 감사, 저희 시민단체에서 서울시에다 뭐라 그랬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석연치 않게 지금 감사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서울시를 감사원에 고발하겠다. 지금 그래서 감사원에 지금 경고를 지금 날렸고요. 그리고 그 경찰청에 대해서도 이제 내일 이제 내일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노원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이제 저희가 가게 되는데 지금 노원구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번에 신문 기사에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의견들이 아니 이게 국회의원 관련된 사건이고 지역구 국회의원 관련된 사건인데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인가 굉장히 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건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은 검찰에다가 직접 지금 고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처음에 이제 그쪽에서 이런 자료를 어쨌든 정보공개 요청해서 했는데 굉장히 선명하게 나왔죠. 이 사진들이 다 지금 선명하게 나왔고 여기에 누가 얼굴도 선명하게 나와서 경찰에서 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이건 명백히 밝혀질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제가 마침 저희 아버지가 여기 상계 오동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총무하고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경로당이니까 반갑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쭉 물어봤죠. 자, 여기 보면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했다고 하는데 11월 10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상계 오동 경로당 이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아니 나 맞다 이 사진이 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뜸 하는 말이 자 이 반팔 좀 봐라 여기 사람들 이거 가을에 한 게 아니고 봄에 했다 좀 더울 때. 그래서 이게 보고서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의문이 갔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횟수를 이제 그러면 6번 했다고 하는데 6번 한 거 맞냐? 그랬더니 글쎄요 2번인가 뭐 3번인가 뭐 3번 이상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모으기가 그쪽에서는 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만족도가 있는 사업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람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보여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걸 보면은 사람들을 이래 모아가지고 미술 이래 그림을 그리고 이래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쉬운 것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으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그거는 뭐에 보고서 알 수 있냐면은 이게 보면은 6회 때 보면은 6회 때 사진을 보면은 우선 아무도 전시만 했죠. 사람이 없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게 이게 다른 데로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사실은 제대로 했는지조차 이게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송암 경로 여기 원래 회기대로 원래 이거는 원래 해던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은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잠깐.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건 이걸 보고 이제 실제로 이제 대신 했다고 하는 상계 오동 경로당에 이제 찾아가 보니까 여기 보는 사진처럼 이게 강사가 누군지 원래 회원들하고 강사가 누군지 여기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하면은 강사료 강의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야지 강사비를 지급해야 되고 강의 확인서, 강의 일시, 장소, 주체, 인적사항, 그 다음에 강의 사진을 포함해야지 강사료가 나가게 돼 있어요. 이 행정안전부 규칙에 의하면은. 또한 원래 여기 이 단체장은 그러니까 이 보조금 사업을 하는 사람은 취지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고 못하는 것만 보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체 소속 회원에게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행안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본인하고 딸의 강사료를 근데 다 가져간 거죠. 그게 직원이에요, 직원일 경우에는 안 된다 했는데 직원이 아니고 단체예요? 지금 단체요. 네. 단체라고 되죠. 그때 내가 단체 회원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 질문할 때는 직원이라고 했죠. 직원이라고 내가 물었을 때 직원이 아니다. 네. 직원은 여부는 관계없고 그 단체 소속 회원이 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단체 소속 회원은 맞아요, 그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러면 거예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강사료가 받으면 안 돼요. 그 당시 이 문제를 가지고 부정 질문에서도 내가 그 다음에 본인도 받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본인도 단체 소속 회원이니까. 문제는 네. 그런데 소함에서
주관사에서 할 경우에는요, 네. 실제적으로는 주강사가 그 보조 강사로 뒤바뀌어요. 정 실장이라는 분은 실제로 거기 그 소속 회원이라고 봐야 되죠. 행복한 예, 코칭센터에 단체로 계속적으로 어. 그 계속 활동을 해왔던 예, 분이기 예, 때문에 사실은 같은 단체 소속 회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직원은 아니지만은 예.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혹도 사실은 근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사실 안- 강의료 자체가 근데 강의료는 24만 원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강의료 문제도 강의료 그건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일단 강의료를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간 거는 이거는 한번 정확히 그것도 행정안전부라든가 네. 아니면 규정을 하여튼 규정 네.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있어서 이- 조사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규정에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행안부 규정에 이제 어긴 거고 어긴 상태에서 돈을 받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자체 잘못됐지만 또한 하지도 않은 걸 지금 증빙 서류 없이 받아간 건 더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들이 했다라고 그러면 지금 하면 이제 여기서 본인들이 했다라고 하면 그렇죠. 강사 얼굴 사진이라든가 출석부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여기 지금. 없어요. 여기 보면 회의 그러니까 강의료 회의 확인서도 없고 어, 여기 강사 얼굴 사진도 없고 출석부도 없고 이제 이런 문제가 그렇죠. 지금 예. 생기는 지금 거죠. 확인이 안 되죠. 이 사진만 딱 가는데 여기에 누가 강사인지 누가 보조 강사인지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강의를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 안 이거는 이건 횡령이죠. 하여튼 이 그 다음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아갔기 때문에 단체 소속 회원은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갔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문제고요. 아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게 음. 주강사가 그러면은 현재 신소장이었는데 이게 지금 보조강사 있잖아요. 그때 성함에서는 바뀌거든요. 주강사하고 보조강사가. 보조강사가 주강사가 되고 주강사가 보조강사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는 또 보조강사비라 해가지고 신소장이 받아가요. 8만 원. 그 그러면은- 신소장이 예. 본인이 보조 강사를 예, 해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면은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건데 참석했는데 자기가 그럼 주강사로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것도 이게 진짜 또 말이 안 되는 네, 게 말이 안 자,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의해서 어. 2급인가로 해서 이 12만 받아간 거 아닙니까? 시간당. 어. 근데 그분은 지금 아까 주강사로 바뀌었다는 그분은 보니까 정 실장이라는 분은 보니까 2019년도 이거 할 때 8월 달에 이때 이제 겨우 이제 학위를 수료한 사람이에요. 그죠? 학위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니 학위를 받자마자 그 시간당 12만 원짜리 아주 고급 강사 또 회원은 받으면 안 되는데도 받아간 거거든요. 아니 이거는 그런데 그거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 나도 읽어봤는데 인재개발원에 보니까 뭐 전문가로서 5년 이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지금 수당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자체가 그냥 보통의 심리 상담이 아니고 이 사업도 이제 우리 의원님이 조사했지만 이거는 이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게 미술 심리 상담이라는 거는 일반 상담하고 좀 달라갖고요. 미술을 전공하거나 미술 관련된 특별한 그 상담 분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 실장이라는 분은 미술 상담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사업을 주강사를 맡을 수가 없는데 이분이 맡은 거죠. 그러니까 보조 강사를 하다가 요때는 또 주강사를 해갖고 네, 그렇죠. 그 돈을 가져가고 네, 네. 그 다음에 다른 데서 했던 국회의원 부인 A씨는 다른 데선 주강사를 하다가 여긴 또 보조 강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보조 돈은 또 강사를 가져가고 네. 네, 근데 근데 이제- 지금 그렇죠. 이제 대표님 말씀은 이 규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규정에 의하면 내가 그 사업을 그 수주한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은 강사나 보조 강사를 그러니까 비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지역의 참여 예산이라든가 보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원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말 위해서 그런 그대로 거고 보조사업이죠. 보조 사업이고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은 하고 그렇죠. 그에 대한 보조라는 부분은 지원해주겠다. 이게 취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여기서는 데서 강사를 부르면 돈은 주지만 예, 자기가 자체 강사는 안- 자기가 할 때는 봉사 차원에서 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건 하고 나머지 필요한 거는 우리가 보조해줄게 이 사업을 해라. 이게 취지예요. 그 취지에서 먼저 벗어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사기라고 이제 강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이때 강사의 얼굴이 나와야 되거든요. 보조 강사의 얼굴이. 근데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 소장이 하나 나온 게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보조 강사, 그러니까 3명이, 보조 강사 2명이 투입됐으니까 3명이 동시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 사진에. 저 없어요. 없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하지 않았는데도
받아가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혹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내일 그 노원 경찰서에 가서 다시 이제 그 수사를 이제 조사를 진술을 그렇죠.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죠. 각각 항목에 대해서 의혹이 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지금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그 경찰서장을 비롯해서 경찰은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보다 직급이 사실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게 뭐 거의 내사 종결할 것이다, 무혐의로 처리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찰 부분이 이번에 뭐 경찰이 거듭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정확한 수사를 좀 요청을 해야겠네요, 그죠? 그러게요. 오늘은 횡령의 의혹이 있는 이제 송암 경로당 건하고 또 이 강사비 지급관에 관해서 좀 사실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번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예산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데요. 마지막 말 한마디씩 한번 하면서 끝을 내죠. 위원님. 예, 지난번에 우리가 이 독점 의혹, 그죠? 7년간 연속 그리고 또 5년간 연속 다른 사업은 2019년도에는 4개의 사업을 또다시 신규 사업을 여기서 가져갔고, 그리고 오늘은 이게 송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가 송암 경로당에서 하지 않고 상계 5동으로 갔어요. 그 상계 5동에서 한 거는 맞는데 그것이 과연 횟수를 다 채웠느냐. 마지막 6회태를 보면은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회원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그 뭐랄까 이 사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의혹들, 출석부 문제, 활동 일지 문제 여러 가지들이 지금 의혹이 있는 부분인데 오늘 뭐 잘 지적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표님. 예, 이거는 뭐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회원들 다 만나볼 수 없어갖고 하는데 경찰이 아마 이 부분은 철저히 수사해서 처리해주기 바라고,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요. 지방보조금법 97조에 의하여 그 허위로 신고해서 부정수급을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상의 그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아주 중범죄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찰에서 아마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경찰이 제대로 안 할 경우 검찰에 저희가 직접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이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요. 저는 볼 때 이렇게 송암 경로당이라고 했고, 사실 뭐 거기에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거기에 이제 경로당 회장님이 이제 유고를 하시는 바람에 이게 막 엄격결에 바뀌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이제 이 송암 경로당으로 제가 볼 때는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하고 났는데 안 했어. 안 하고 나서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굉장히 찝찝하다 보니까 갑자기 지역연합신문에다가 내가 막 송암경로당 했다, 뭣도 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을 안 했는데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해갖고는 이건 뭐 이제 맞추려고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이 위원님이 이거를 이제 제기를 하니까 이게 막 이게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뭐 그렇잖아요. 거짓말 했을 때 차라리 그렇다, 내가 이거 못하겠다, 4개 중에서 하나는 못하겠다 하고 사실 깨끗하게 하면 사실은 더 안 했는데 막 이걸 하고 뭐 이렇게 눈덩이처럼 거짓말이 불어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의혹도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경찰이라든가 검찰을 통해서 정확한 이제 그 진상조사가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를 다시 한번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탄을 기대해 봅시다. 3탄. 자, 3탄! 기대!